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이제 이원재 의원님께서 여기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에 다시 합류하신 게 일단 그 전체적인 시민들, 국민들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응원과 지금 성원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네, 계십니까? 네. 네. 특히 저는 그때 복당했을 때, 네. 굉장히 열화 같은 성원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네. 네. 이렇게 반겨주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까지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복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경선에서 국회의원까지 되고 하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네. 과정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네.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되고 하는 네. 과정까지는 그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네.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저는 상당히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막 투쟁을 했겠어요. 네. 그 나가기 전까지.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게 내가 다시 받아들여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하고 다시 일체가 됐구나. 네. 이런 느낌을 다시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돌아온 민주당은 과거에 그때 내가 떠날 때 민주당하고 같은 점도 있지만 달라진 점도 있는데. 어떤 점을 그렇게 크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당원들 구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당원들이 그러니까 평당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네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당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렇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나 보다. 나는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돌아왔을 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제 동지들하고 다시 같이 하자. 왜냐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당원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네.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당이 굉장히 역동적이 됐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여전히 물론 죄송하지만 여전히 그때 떠날 때 그때 제가 정말 이건 정말 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면모도 없지 않아 보이긴 했어요. 네. 특히 요즘에 또 가끔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하지만 그거는 세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상당히 많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죠. 네, 그러시군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고 김진애 지금 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김진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좀 보수 언론이시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기도 하는 그 정규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전에 있었던 민주당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랄까 그 전문가적인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잘 힘을 좀 쓰지를 못하고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약간 좀 낡은 사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 사림. 예, 그래서 좀 명분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만큼이나 사실은 거기도 검판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거기서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당이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신 이제 이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좀 체질 개선이 서서히 좀 돼가지고, 이제는 좀 다른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이 정치나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커지는 당으로 변화한 것 같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가시면서 민주당이
좀 그런 체질 개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 속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끼리 예전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성골, 진골, 네. 육두품. 네. 그래서 신라 시대 얘긴데.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당에 이제 이제 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계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는 뭐 잘 이해가 저희는 안 일단 됐어요. 계보나 족보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죠. 저희 세대는. 그런 거는 네. 뭐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네. 거 굉장히 본관적인 얘기잖아요. 그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구 세력인 그 당시에 네. 그 한국당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뭐였죠? 신한국당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런데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근데 뭐 그게 그 실체가 뭔지는 제가 잘 뭐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이제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X 세대하고 그 위의 세대의 어떤 그 차이랄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제 전대협 세대랄까 그 네. 위의 세대들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네. 인맥들. 그래서 성골과 진골. 네.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은 뭐냐면 그 성골과 진골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필요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테크노크라트, 네. 뭐 행정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갖다가 쓰고 네. 이제 그때 쓰고 이제 네.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 절대 정치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네. 한계가 있는. 네. 일종의 우리 정치에서 보면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아주 지배적인 권력 어떤 그런 계보가 있는 것 같은. 저는 요즘에 네.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그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논쟁을 들으면서 네. 자꾸 그것이 오버랩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게 그래서 되게 좀 안 좋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본건적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네. 누구든지 간에 능력이 있고 네. 누구든지 간에 시대를 그리고 당이라는 것도 멈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도 역시 그 민주주의 어떤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냐 하는 것도 그 양상이나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네. 것이지 그거를 멈춰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 그러면 내가 민주주의의 원조니까 네. 나와 나의 어떤 후손들이 혹은 나와 나의 계보들이 영원히 어떤 성골이고 그 주변에 영입하는 사람들은 다 육두품이야. 설마 이런 생각 갖고 있진 않겠죠, 사람들이. 네.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제 네. 심지어는 뭐 그 말씀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의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또 원래 그 이전에 지금 민주당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DJ와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과의 또 연계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또 맞아요. DJ와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밟고서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셨던 그렇죠. 분들이 또 그 맞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러게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그것도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저는 그런 아니고 말씀을 또 그렇다고 드리면은. 해서 또 예. 또 노무현 대통령 그것도 사실은 또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예, 뭐 이제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자꾸 뭐 많이 노무현 대통령 예. 되게 지지하고 네. 그랬던 사람 우리 세대가 되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되게 지지 네, 많이 네,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서가 잘 맞잖아요. 예, 그죠? 되게 그렇죠. 좋아하고 그런데 근데 왜 그게 저렇게 되어 있지?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뭐 저는 그럼 지금의 시대 정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정치인 특히 이제 저 정치인이니까 네. 정당 같은 경우 정당과 정치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열심히 막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종교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사명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정치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새 A, B 막 이렇게 막 나누다 보면 네. 마치 이제 자신들만 뭐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이해타산적인 이런 사람으로 매도하고 막 네. 그러던데 글쎄 저는 그런 ABC론 것도 같은 것도 있었죠. 무슨 네, 이해타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익이라는 것도 그 정치인 본인의 이익이 아니고요. 네.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유권자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죠. 생각해요. 네. 그 유권자의 이익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만 우기는 것은요. 네. 그것이야말로 유권자의 우리의 어떤 사명하고 동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공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커뮤니티 활동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을 하고 싶었는데 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는데 네. 아니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한 논쟁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공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퍼블릭 인트러스트 아닙니까? 네. 근데 퍼블릭 인트러스트인데 우리가 정치라는 게 공익과 퍼블릭 인트러스트를 위해서 퍼블릭 그 인텐션 그러니까 그 공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안 그러면 솔직히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냥 나가서 돈 벌고 즐겁게 살면 되죠. 근데 왜 네. 이렇게 고생하면서 욕 먹으면서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뭔가 내가 그래도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그렇죠. 의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네. 아니 저 같은 경우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면 나 그냥 회사 가서 일하고 네. 열심히 놀면 돼요.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유권자의 이익을 위하겠다는 어떤 공익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네. 나름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거를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론 네. 이게 가치로운 거야. 이게 이상적인 거야.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치롭다 그게 이상이다라고 우기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어떤 이익하고 상반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그죠? 그게 시대에 맞지 않으면 유권자한테 이익이 안 되고 손실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공익일까? 네. 저는 그게 과연 퍼블릭 인트러스트가 맞나?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소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요.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에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네. 근데 그게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어떤 뭐 나름의 어떤 네. 뭐 그런 뭐 모르겠어요. 그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의의 이즘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뭔가 좋은 건가요? 아니 저는 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잘못돼 있다. 기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네. 공적 이익과 공적 의지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 공적 이익과 공적 이익은 이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철저하게 유권자의 이익이고 네. 그 유권자 다수에 대한 저는 보편적 이익에 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세속적 이익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종교 국가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속주의 국가예요. 네, 당연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살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렸던 그거 이유가 비슷한 얘기예요. 네. 조선조의 그 비슷한 얘기. 살인이라는 게 처음 나라를 이제 세울 때는 그 유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창조성이 떨어진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세상을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어떤 자기들이 공부했었던 원리적 관점의 세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막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게 붙어가지고 큰 나라의 압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중국도 대륙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큰 변화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그냥 2년만 얘기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참 관념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계속 좀 문제가 돼요. 이 관념만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조의 제문 같은 뭐 이상한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뭐 학자도 아, 아니고 네, 네.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도의제문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죽일 듯이 싸우다가 서로 네. 진짜 죽인 거 제사를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진짜로 죽인 하고. 네, 거잖아요. 그런 아주 학살이 근데 일어나고 막 저는 그랬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요. 그게 무슨 이즘이 있었겠어요? 네. 그 결국은요.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거 핑계 대고. 근데 그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게 표면으로는 근데 이렇게 도덕주의하고 원리하고 어떤 그 이념을 내세우면서 그 민중의 이익, 백성의 이익은 그냥 이게 자기 무시했었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면서 그런 원리를 내세우는데 그 원리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서로 그걸 가지고 막 싸움을 해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바닥에는 보게 되게 뭐냐면 그게 관직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에요. 예, 자리 싸움입니다, 그게. 자리 나눠 먹기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하지 않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위선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게요. 그런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자신이 어떤 대중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대변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솔직하게 평가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저는 진실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유시민 씨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ABC론과 같은 것도 가치와 이익을 나눠서 이렇게 보고 가치는 좋은 거고 이익은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다 황당한 관점인데 또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 사실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치라고 하는 또 명분을 이제 내세우고 그러니까 권력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정말 저희 세대가 볼 때는 야, 이게 이런 위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예. 이렇게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아니, 네. 조국을 나는 지지한다. 조국 지지한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비판을 누가 하겠죠. 그 비판 받아야죠. 나는 비판 받겠다. 네. 라고 하고 그냥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왜 어떤 이유에서 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고 평가받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어떻든 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뭐 입시 부정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정확하게 판결문 다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네. 분명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입시 부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